느린 발걸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다양한 가족들 중 경계성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족들인데요. 오늘은 올해로 17년째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 모시고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현재 10명의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1학년 4명, 2학년 3명, 3학년 3명입니다. 그러면 특수반 인원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네네, 법적 정원은 7명인데 사실은 7명이 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넘어도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특수반에서? 사실은 뭐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인원이 아무래도 법적으로 7명을 정해놨을 때는 교사 1명이 아이들에게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7명이 한 공간에 있는 것과 10명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은 또 틀리고 저희 특수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 개별화 교육을 하거든요.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네. 그런데 인원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건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백호맘이 사실 일반 학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백호가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특수반이 있는 학교가 많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특수아동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많이 조금 꺼려하고 특수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공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특수학급이 개설되어 있고요. 인문계보다는 이제 뭐 전자공고라든지 뭐 원예고라든지 부산공고 같은 경우에는 세반까지도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이제 대학 진학보다는 직업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직업 교육 위주로 이제 되어 있는 곳을 많이 좀 선호하시는 편이십니다.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진도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특수아동이 있는 반면에 아예 이제 진도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일반고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학교 생활하면서 거의 특수반에 있을 텐데 이게 일반고 진학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직업 훈련을 해주는 특수학교로 가야 할지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경력이 있으시니까 네네. 선생님이 보실 때 이제 저희가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네네. 뭐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네. 그 진학에 있어서는 아이 성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아이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수학교가 아닌 이상 스쿨버스는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집이랑 가장 가까운 학교를 가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 인문계를 선호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세요. 인문계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주변 아이들이 성향이 대부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금 유순한 편이고 이게 뭐 특성화에 다닌다고 뭐 학생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일단 자기 공부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 발생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에서 이제 친구들을 좀 도와주는 경향도 좀 많은 편이고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특수학생들도 자기는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리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다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가 그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저희는 조리 그다음에 보건 사무행정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은 저희 친구들이 사실은 가기가 어렵고 기능이 좋은 친구는 조리과에 진학해서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다 조리과에 지금 수업을 듣고 있고 실습도 참여하고 있고 뭐 제과 제빵이라든지 한식 조리라든지 서양 조리라든지 뭐 일반 친구들보다 능숙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칼질해보고 한번 불 사용해보고 이런 게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이제 일반 또래들 속에서 있는 게 어려움이 있고 기능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학교 진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하고 난 뒤에 아이들의 진로 부분은 혹시 어떻게 네네. 되는지?
졸업하고 난 뒤에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졸업과 동시에 일반인하고 똑같이 사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 등급이 있는 친구들은 장애인 고용으로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취업 훈련 기회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까지는 특수학교에 있는 전공과 과정을 진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2년 정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실은 이제 학교 우리 초중고 다닐 때까지는 장애 등급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돼서 특별반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장애 등급이 없기 때문에 그 일반인과 똑같이 네, 맞습니다. 경쟁에 뛰어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네.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특수교육 대상자가 돼서 이제 특별반 요런 이제 따로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걸 꺼려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일반 학교를 이제 진학을 했지만 담임 선생님의 의뢰로 사실 특별반 수업으로 받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수업을 받기 전과 후에 아이들의 변화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네네. 부모님 입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본인의 아이들이 선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란 법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꼭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저희 반에도 지금 10명의 학생들 중에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명은 특수교육 대상자로만 선정되어 있고 장애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 검사를 통해서 장애 등급에 맞는 판정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청 진단평가를 통해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이꼴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 이제 특수학급에 내려오시는 걸 좀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특수교육이라는 게 뭐 특별히 뭐 이렇다라는 인식보다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생에게 맞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특수교사라서가 아니라 만약에 제 아이가 그런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다면 저는 유치원 때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거거든요. 집에서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서툴지만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평생 아이 옆에 있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힐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리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아이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는 학생들과 현장 체험학습을 많이 간 편이었는데요. 물론 학교에 있으면 더 안전하지만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대중교통도 한번 이용해보고 대중음식점도 이용해보고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늘 어린아이 같아 보이시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강합니다.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교육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도 많아서 앉아서 세계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는 세상인데요. 교육적 성취가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아이의 내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